월요일장 두산로보틱스의 주가는 2.9%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서 코스피 역시 3.5%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2.9% 조정을 받고 있는 건 꽤나 큰 선방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만들었던 저가 68,500원을 오늘 이탈하지 않고 있거든요. 481선에서 저항을 만난 이후로 주가가 이렇게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고, 개파락하고 나서 다시 올라가려다가 윗꼬리를 만났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저항을 만나고 시가가 또 개파락하고 올라가려다가 또 저항을 만나서 추가적인 하락이 연쇄적으로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1선에 안착하려는 노력들이 있었고, 그런 노력 가운데 금요일장도 아랫꼬리로 방어했던 가격이 있는데, 그거를 일단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우리가 조정은 속상하지만 단기적인 주요 라인은 지켜주고 있다. 나아가서 67,300원이라는 가격이 1차 지지 라인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67,300원이라는 가격을 깨지 않으면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냐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쭉 엠파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67,300원이라는 가격이 잘 방어되는지를 체크하면서 주가 대응도 이어가야 되는데요. 그럼 67,300원이 방어될 가능성은 얼마나 클까? 방어가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방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을 또 해서 대응 준비를 해야겠죠. 자,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오늘 영상도 참 클릭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용기를 내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제가 응원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여러분께 도움되는 방송을 이어가기 위해서 저 역시도 여러분들의 많은 이런 응원들이 필요합니다. 영상 보고 계시다면은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분석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67,300원이라는 가격이 방어될 가능성,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건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67,300원이 방어가 되면은 하락하고 있었던 주가의 상황이 진정이 되면서요, 조금씩 주가가 올라갈 준비를 하다가 박스권을 단계적으로 만들다가 쭉 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쭉 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60선하고 121선 소화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12만원대 구간, 지금 주당 가격이 68,700원인데 68,700원인데 68,700원에서 12만원까지 이렇게 약 2배 가까운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67,300원을 지켜줄 가능성 여부 판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중요한 일정을 하나 체크를 해야 돼요. 바로 현대차와 엔비디아거든요. 현대차의 CEO 인베스터 데이,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현대차와 엔비디아 둘 다 로봇과 재료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로봇에 관련된 재료가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와 더불어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서 또 추가로 어떤 소식이 나올 수 있고 또 방향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8월 26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67,300원을 방어하거나 반등을 받으면서 올라가거나 하는 그림을 가늠해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과거의 현대차랑 엔비디아 소식으로 얼마나 올랐은가를 생각해 보면, 파악을 해 보면 이 67,300원이 방어될지 안 될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거든요. 엔비디아 소식으로, 그리고 더군다나 2026년 상반기에는 엔비디아랑 CEO 인베스터 데이 CES 2025,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현대차 재료가 함께 겹쳤을 때 2026년도 상반기의 상승 이만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현대차 로봇 재료가 함께 터지면서 두산로보틱스가 큰 급등이 나왔었고, 그 뒤로 이제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와 현대차에 관련된 로봇 재료로 이렇게 쭉 하고 올랐었거든요. 그 말은 이번에도 현대차와 엔비디아의 이벤트가 8월 말에 함께 기다리고 있고, 과거에 큰 반등을 만들었던 재료의 축인 만큼 과거에 있었던 재료가 더 확장이 되거나 혹은 새로운 재료가 나오거나 혹은 더 뚜렷한 재료가 나오게 된다면은 67,300원을 방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일단 재료 자체를 보니까 67,300원을 방어해 주면서 빠르게 M8을 만들어줄 가능성 보이죠? 맞나요? 자, 근데 그럼 현대차에서 무엇이 발표가 나올 수 있느냐? 광진그룹과 연결된 멘트가 나올 수 있어요. 정확히 뭐 현대차가 광진그룹을 언급하거나 두산로보틱스를 언급하는 방향은 아니더라도요,
계열사라든지 하청업체라든지 이런 협력사들도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부품의 자동화 공정을 언급한다거나 로봇에 관련된 뭐 더 확장된 내용을 얘기한다거나 그런 분위기 바뀌거든요. 광진그룹 같은 경우는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고, 그런 광진그룹에게 두산로보틱스는 마찬가지로 로봇을 공급하고 있죠. 맞네요. 두산로보틱스가 광진그룹의 자동화 시스템을 담당하고, 광진그룹은 그러한 두산로보틱스의 자동화 시스템 바탕으로 현대차에게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돌고 도는 생태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도 말을 했지만 현대차를 상대로 해서 공급 물량을 확대해 가고 있다라는 멘트가 있었거든요. 물론 실제로 얼마나 공급을 하는지에 대해선 우리가 명확한 수치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현대차에게 납품하고 있는 물량이 점점 커지고 있고 더 크게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멘트가 있었던 만큼 현대차와 관련해서 로봇의 재료가 점점 커지고 뭔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재료가 나왔을 경우에는 주가가 충분히 여기에서 쭉 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놔야겠죠. 맞나요? 물론 이번에 현대차 일정이나 엔비디아 관련해서 곧바로 주가가 오르지 못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밑에서 W자 반등 한번 만들고 올라오는 그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보통 세력들이 이런 패턴도 자주 만들어요. 왜 이런 패턴을 만드냐면 실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올라오다가도 다시 떨어져. 근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현대차라든지 엔비디아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올라가지 않으면 우린 당연히 실망을 하거든요. 맞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W자를 만들고 나서 크게 올라가는 주식들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실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실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떨어지다가 올라오면은 기대를 하게 돼요. 그냥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면 애초에 기대도 안 하고 그냥 묻어놓을 텐데 이게 떨어지다가 올라오니까 기대를 하는 와중에 실망을 해요. 그러다가 올라오는 와중에 그냥 쭉 하고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한번 실망을 맛봤던 투자자들에게 오를 듯 말 듯 이 구간에서 막 흔들어요. 이해되십니까? 흔들고 나서 주가를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 입장에선 이런 식으로 털고 올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세력들이 여기에서 털고 간다, 그러니까 매집을 하고 있고 개미들을 털고 간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느냐. 여러분 지금 제가 한 번씩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자료가 있는데, 자 블록딜을 했었잖아요. 블록딜을. 이 블록딜이 누구랑 한 거예요? 이 블록딜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들이 두산으로부터 받았었던 물량을 운용사라든지 헤지펀드라든지 외국계 펀드사들을 상대로 물량을 넘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이 어마어마한 1조 원에 이르는, 정확히는 이제 1조 2천억이 넘는 이 물량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나요? 자, 1조 2천억의 물량을, 대량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블록딜에 들어간 거거든요. 블록딜에 참여하는 기업들, 대량 매수를 장내에서 하면 주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물량은 대량으로 확보하고 저렴하게 확보하고 싶을 때 블록딜에 참여를 하죠. 시가총액이 큰 성장주에 유리하고요. 맞나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도대체 누가 이 증권사들을 상대로 해서 1조 2천억 원이 넘는 블록딜에 참여를 했을까? 그렇게 블록딜에 열심히 참여를 해놓고 주가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참여한 뒤로 블록딜 참여하고 나서 블록딜 받고 나서 주가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1조 2천억 원에 베팅했던 누군가는 지금 손해를 보고 있을 텐데 던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들고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던지고 있으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6월 2일자 이후로 조정이 나오고 있을 때 대량 매도가 나오겠죠? 거래량으로 찍히겠죠? 조정 나올 때 대량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없잖아요, 여러분. 크나큰 상승이 나올 때 이 정도 거래 대금이 터져요. 그 말은 상승뿐만 아니라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이 정도 거래량은 터져야 정상적인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뭔가 문제가 생겨서 떨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주가는 떨어지는데 거래 대금은 없어요. 악재도 없어요. 블록딜 자체도 진행되고 나서 1조 2천억 원의 어마어마한 물량이 진행되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가 두산로보틱스를 매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댓글로 참 힘겨운 상황이 맞지만 우리가 모두 처참한 심정에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힘내보자는 의미로요, 매도 금지 혹은 힘이란 댓글로 우리 모두 다 같이
힘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가 올라가는 건 한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 이 하락이 참 나한테 무겁습니다. 마이너스 계좌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때요? 블록딜이 들어오고 나서 거래대금 없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대량으로 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들어왔다면 그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매도하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았던 가격에서 많은 개미들이 올라타 있으면 나중에 주가가 오를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리에서 쭉쭉 올라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개미들이 수익 실현을 할 거 아니에요. 개미들이 블록들을 받은 세력이라든지 이 주가를 상승 추세가 나오도록 만들었던 세력들이라든지 본인들이 모았던 물량을 대량으로 수익 매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수익 매도를 하는 구간에서 개미들이 함께 팔 수 있다면 사실 그것만큼 곤란한 건 없죠. 내가 팔면 개미들은 사줘야 되는데 내가 파는 물량을 사주는 게 아니라 내가 팔 때 같이 판다. 내가 팔려고 하면 개미들이 같이 팔아서 주가가 제대로 오르지 못한다.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세력들 입장에선 곤란하겠죠. 그러면 보통 세력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주식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생각을 하고 매도를 하거나,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하거나, 이런 구간에서 조금만 올라와도 매도할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흐름을 끌고 가는 거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겠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67,300원 방어가 되는지를 봐야 되고요. 또 이 노란색 추세선 중심으로 해서요, 다시 한번 주가가 W자 반등 만들어내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 구간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이 굉장히 많겠죠. 대응 잘해야겠죠. 반드시 뭐 주가는 이렇게 될 거다 라고 한쪽으로만 생각하고 대응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 저렇게 되면 저렇게 대응해야지, 먼저 대비를 해놔야 주가라는 걸 우리가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렸던 67,300원을 방어하는 전략과 더불어서 67,300원을 방어하지 못했을 경우에 W자 반등이 나오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함께 고려하면서 대비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추가 매수를 들어가는 구간은 어디겠어요? 67,300원 여기가 방어되는 구간? 아니죠. 뭐 W자 무조건 여기서 나올 거다 이런 순간 아니죠. 어떤 거예요? 결국 방향성이 나왔을 때요. 우리가 언제 매수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어떤 대응을 하고 뭐 매수를 하고 매도라는 게 아니라 매수하고 매도할 준비를 하는 구간이에요. 어떤 준비? W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W자 반등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스물스물 올라오겠죠? 맞나요?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W자 반등이 이렇게 시작이 되려면 12만원대까지 W자 반등이 시작되면 12만원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큰데, 이게 시작이 되면은 방어해야 되는 가격이 있죠. 돌파해야 되는 가격들이 또 있죠. 방어해야 되는 가격과 돌파해야 되는 가격들이 방어되고 돌파되면 12만원 만나러 갈 텐데 우리가 먼저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결국 주가를 움직이는 건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세력들이 어떤 방향으로 주가를 운전할지 우리가 주요 가격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지켜줄 자리 지켜주면서 W자 반등 나오는구나, 돌파할 가격 돌파해주면서 W자 반등 시원하게 뻗어가려고 하는구나, 그럼 그때 우리가 거기에 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대응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단계적인 주요 가격으로 67,300원이 방어되면은 주가가 쭉 N파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장 우리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순간에도 지금 시간을 보시면은 1시 14분인데 1시 14분경에도 두산 오틱스의 주가가 69,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67,300원을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되고 있구나, 매수, 이거 아니죠.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고 있구나. 그럼 쭉 N파가 나오려면 지금 이 두산 오틱스는 78,000원 돌파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매수하는 순간은 언제예요? 78,000원이라는 가격을 돌파할 때에 대량 거래가 동반이 될 때, 대량 거래가 동반될 때요. 그 대량 거래는 이날에 발생했던 거래를 뛰어넘으면 가장 좋고요. 그러니까 누가 담는지 잘 봐야죠. 78,000원의 가격을 돌파하는 순간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볼 건데, 그 순간에 누가 매수하는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 머니라든지 주요 운용사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지를 판단하면서 매수를 하면은 12만원까지 우리가 상단으로 좀 열어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겠죠. 맞나요?
물론 중간에 과정이 좀 있어요. 78,000원 돌파하면 뭐 시원하게 무조건 12만원 가느냐, 그것도 아닌 게 과거에 좋았던 상승 추세선이 있잖아요. 그 상승 추세선에 하단부가 있고 그 하단부가 일단 1차적으로 저항이 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겠어요? 올라오다가 67,300원 지지받는 그림이라면 박스권을 만들던 곧바로 뭐 엠파로 가던 한 번은 10만원대에서 기술적 저항을 만날 수 있다. 그럼 10만원대에서 기술적 저항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올라가려고 하는 시그널이 보여진다면 12만원까지 쭉 노려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12만원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얘가 12만원까지 가기 위해선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주고 보여주는지를 판단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산로보틱스 무조건 뭐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이 주가 대응할 수가 없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만큼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주가가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든 간에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주식인 건 분명하다. 왜냐하면 얘는 성장주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두산로보틱스 각자 매입 평단가 어떻게 돼요? 각자 다양하시죠? 근데 내가 이 주식 들고 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 성장주라서 더 그래요.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지도 않고 회사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결과로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장주는 항상 뭐 적자 기업이다, 뭐 유령 기업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건데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죠. 지금 두산로보틱스는 고객사가 누구예요?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광진그룹,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렇게 있고요. 나아가서 북미, 미국에도 고객사를 두고 있죠. 원엑시아를 통해서 이번에 상당 부분 고객사가 늘어났고 매출의 성장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현대차, 광진그룹, 원엑시아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북미 시장의 매출 성장세를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노동력은 점점 부족해지고 인건비는, 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더 많은 기업들은 더 많은 자동화 설비를 요구하게 될 텐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두산로보틱스의 매출 성장세는 그럼 앞으로 도래하게 될 자동화 설비에 대한 어마어마한 수요의 폭발, 한마디로 기업들이 너도 나도 로봇을 도입하고 협동 로봇, 자동화 공정 이런 것들이 도입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여기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두산로보틱스가 시장으로부터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맞나요? 그래서 현대차에 관련된 재료나 엔비디아에 관련된 재료가 당장의 어떤 실적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엔 미래에는 이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감당하지 못할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해서 더 저렴한 생산 방법을 찾을 상황이 올 건데 그게 언제까지나 뭐 인건비가 저렴한 다른 국가에서 생산하는 방법이 되진 않을 거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 내에서 생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슬로건이 굉장히 큰 축이 되고 있잖아요. 맞죠? 결국 미국이 관세 정책이라든지 수많은 대외 정책이라든지 그 내용들이 골자로 하는 것은 미국의 패권을 위한 것이고 미국의 패권을 위해서라도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인건비가 높아요. 그럼 미국이란 나라가 결국에는 로봇이라든지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할 수 없는 구조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두산로보틱스가 이미 엔비디아랑 엮여 있고 원엑시아를 통해서 북미 시장 진출하고 있고 그럼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기대하는 재료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11월 달엔 중간선거거든요, 여러분. 중간선거예요. 11월 달. 이번에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무엇을 선택했어요? 단기채를 발행해서 미국의 단기 국채를 발행을 해서 그걸 가지고 그 돈으로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원래 다른 상황에서 하면은 이건 사실 어마어마한 도박이에요. 근데 미국이니까 달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금리를 낮추겠다. 11월 달 중간선거가 3일이거든요. 3일에 중간선거인데 이번에 바이백이라고 하거든요. 바이백 다시 사주겠다. 미국 정부가 다시 사주겠다라고 하는 바이백. 단기채를 발행해서 그 돈으로 바이백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일자가 4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 들어갑니다. 11월 3일에는 중간선거일이죠. 11월 4일에는 뭐예요? 바이백을 멈추는 날이에요. 중간선거 직전까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단기 국채를 발행해서 장기 국채를 안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금리를 최대한 인하시킬 수 있도록
끌고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라고 하는 이 매크로 자체는 주식시장엔 호재이지 않습니까? 맞나요? 맞나요?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 두산로보틱스 역시 나오는 뭐 엔비디아 재료나 현대차 재료나 이런 것들이 함께 엮이면서 8월달 그리고 9월달 10월달 3개월 동안에 괄목할 만한 상승이 충분히 한번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그런 상승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 되지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화면에 번호 보이시죠? 저장부터 하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두산 로보라고 종목명 이 네 글자를 남기시면 우리가 언제 매수하고 매도할지, 어떤 가격에 들어가고 나올지, 얼마의 비중으로 들어가고 나올지 이 모든 것들 기준 잡아드릴 거니까 두산 로보라고 연락 남겨놓으세요. 아시겠죠? 많은 고민이 되실 겁니다. 많은 고민 되실 거예요. 지금도 속상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두산옵틱스 주가를 보시면서 왜 이렇게 안 올라라는 생각을 분명 하실 수 있는데 호가창을 꼭 보세요. 호가창 정말 가볍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너도 나도 매도하려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이 두산옵틱스를 매집하고 있는 세력 당연히 매도하고 싶어서 난리가 났겠죠. 근데 매도 잔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가 아는 세력들 한번 작정하고 매도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이 정도 흐름으로 끝나지 않죠. 맞나요? 정리해드리면 두산로보틱스 2025년도부터 조용히 올라왔던 저점의 상승세 2026년도까지 이어지면서 상승 추세를 크게 만들어냈는데요. 이렇게 나왔었던 상승 추세의 흐름은 2023년도와 2024년도에 만들었었던 매물대 저항을 강하게 소화하는 흐름 중에 하나였고 그 과정 속에서 세력들의 돈과 개인 투자자분들의 돈이 들어왔다. 그래서 세력들은 지금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을 주가를 하락시키면서 밑에서 받아먹을 전략을 취하고 있고 한마디로 평단가를 낮추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드렸듯이 W자 반등이 나오든 혹은 M파가 나오든 여러 형태로 주가가 운전이 될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대비는 하되 먼저 움직이지 말자. 주포 세력들이 어떻게 운전할지 방향성을 결정해 주는 그 순간에 우리가 대응해도 늦지 않다. 그 순간이 오면 대응을 함께 해드릴 거니까 7371-7454 화면의 번호로 연락을 꼭 남겨놓으시고요. 아시겠죠?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